한 회사 대표가, 그러니까 CEO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요. 반복되는 비극 끝에 내려진 판결이었어요. 우리나라 산업 현장 전체에 아주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죠. 과연 기업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그 경계를 완전히 새로 쓴 한 사건의 기록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대법원의 판결문 한 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해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죠. 2년. 이 숫자가요, 그냥 형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의 책임을 그동안은 현장 관리자 수준에서 물었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 회사 대표에게 직접 물었다는 것. 이게 바로 역사적인 전환점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아니, 일터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가 어떻게 CEO가 감옥에 가는 결과까지 이어진 걸까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근거로 회사의 가장 꼭대기까지 책임을 물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치명적인 추락입니다. 모든 비극은요, 4만 톤급 거대 컨테이너선 안에서 시작됐어요. 아주 평범해 보였던 작업 중에 말이죠. 자, 판결이 있기 전 그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날로 시간을 한번 되돌려보죠. 때는 2022년 2월, 사고 현장은 이랬습니다. 아주 거대한 화물창 내부였고요. 약 8m 높이에서 한 작업자가 부식된 난간을 고치고 있었어요. 이분 그냥 작업자가 아니라 아주 숙련된 작업 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닥으로 추락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안타까운 사고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 바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이거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받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회사의 주장과 법원의 시각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논쟁은 딱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됐습니다. 대체 어디서 떨어진 거냐? 회사의 주장은 간단했어요. 규정에 맞게 안전 난간이 있던 1층에서 작업자 본인 과실로 떨어진 거다. 이거였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다. 부식 때문에 30cm나 틈이 벌어진 2층 난간에서 떨어진 거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맞붙은 거죠. 세 번째, 법원의 조사입니다. 수사관들은 과연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재구성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법원이 어떻게 논리들인 증거들을 가지고 회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무너뜨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그냥 추측한 게 아니에요. 과학과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추락 후에 발견된 시신의 자세를 보니까 이게 1층에서 떨어졌다고 보기엔 부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사고 재현 실험을 해봤더니 2층 난간의 그 30cm 틈으로 사람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증명됐고요.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작업 과정상 1층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단 한 곳, 바로 부서진 2층 난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법원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낡은 난간 하나가 부서져서 이러는 게 아니다. 이건 회사의 안전 시스템 전체가 고장나버린 결과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사건의 정말 중요한 배경이 보입니다. 이 비극이 결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미 2021년에 2번이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세 번째 비극이 또 일어난 겁니다. 네 번째, 새로운 법의 힘입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등장이죠. 방금 타임라인에서 보셨듯이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사고가 터졌어요. 자, 그럼 이 CEO를 법정에 세운 바로 그 법, 이게 대체 뭘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이전 법들은 주로 현장 책임자한테 책임을 물었다면 이 법은 화살을 기업의 심장부, 즉 경영 책임자, CEO에게 직접 겨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변명이 안 통하게 된 거죠. 안전 시스템을 만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아예 CEO의 법적 의무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점이 과거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 과실의 연결고리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은 CEO였어요. 안전 예산과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리자들은 작업자들이 위험하게 일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뒀고 또 위험한 작업 2개를 아무런 감독 없이 동시에 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 모든 실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막을 수 있었던 죽음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경영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판결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 전체, 특히 기업의 리더들에게 던지는 더 큰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선고형은 회사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선고는 그냥 한 사람 벌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계기로 회사 조직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최고 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일터의 문화를 비용과 속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바꾸는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이 가져올 진짜 변화는 어쩌면 아직 진행 중인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